이재명 대표가 빼도 박도 못할 쉽게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 되지 않을 게 뭐냐? 아무래도 성남FC다. 이 제3자 뇌물 혐의. 저는 이건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미 칼이 꽂혀 있지 않나.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구속영장이 웬 말이냐. 도주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제 증거인멸의 우려인데 증거인멸이라는 게 공모자들 간에 진술을 맞춘 행위라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되지 않을까. 정성호 의원께서 김용 전직상을 면회를 가서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입 좀 다물어 달라. 이런 식의 어떤 부탁 회유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부터 들어가 볼까요? 지난주 10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뭐 내용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검찰이 날 왜 불렀느냐. 똑같은 질문 왜 하냐. 근데 또 검찰의 설명은 좀 다릅니다. 질문이 상당히 심도 있게 준비가 됐고 그 질문에 대해서 충분한 답을 못 들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과연 검찰이 두 번째 부른 결정적인 이유, 불가피했던 이유는 뭡니까?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 이전에 어떤 혐의들을 구체적으로 확정짓기 위한 그런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뭐 사실 지지난주에 여러 우리 사회의 그간 집중적인 그리고 폭넓은 관심을 가졌던 여러 사안들에 대한 1심 선고, 2심 선고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여러 것들이 이제 쏟아지는데요. 그 와중에 이제 김성태 이 쌍방울그룹 전 회장의 공소장도 나와 있어서 오늘 사실 말씀드릴 것이 과연 1시간만으로 될까 이 정도로 많이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부터 얘기해 본다라면 아무래도 좀 우리가 이제 좀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서울중앙지검에 두 번째로 이제 출두를 그렇습니다. 한 겁니다. 성남지청에 출두한 게 한 번 있었고요.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에 우리가 1차 소환이 됐을 때 서울중앙지검에 나왔던 내용들이 대체로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다 그게 나와 관련이 없다. 처음에 컨소시엄이 구성돼서 입찰 공모를 하는 단계부터 또 토지와 아파트가 분리돼서 적용되는 부분 등 여러분들 아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텐데 위례지구까지 이재명 대표의 답변을 제대로 들을 수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을 김경률 회사가 그동안 쭉 이 분석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될지 몇 가지 대목들을 좀 짚어주시죠. 이재명 대표의 깊게 이렇게 취재하고 있는 기자분들조차도 어떤 사안들이 쏟아지다 보면 이번에는 대장동이 아니라 쌍방울이 먼저일 것 같다. 쌍방울보다 백현동이 좀 눈앞에 와 있는 거 아니냐. 빼도 박도 못하는 거 아니냐. 또 성남FC다 이렇게 하는데 그만큼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혐의 더군다나 이제 검찰의 수사가 이제 진행됨에 따라서 그 뭐랄까요 이재명 대표의 턱 밑에 어느 것이 더 가까이 왔느냐 이걸 저는 개인적으로는 따지기 힘들 만큼 모두 다 4-5개 사안들이 턱 밑에 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자, 몇 가지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것은 검찰이 그렇게 수사를 했고 수사를 잘했을 텐데 결정적인 것, 스모킹 건 이재명 대표가 빼도 박도 못하는 이른바 빼박캔트 그런 근거가 뭐가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한번 이재명 대표가 빼도 박도 못할 지금 당장이라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쉽게 법원에서 영장 기각이 되지 않을 게 뭐냐 하면은 맨 먼저 떠오르는 건 아무래도 성남FC다. 성남FC 이것을 피해가기는 너무 힘들지 않나. 이건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최순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도 있다시피 이건 이걸 빠져나갈 수는 없거든요. 저도 제3자 뇌물이라고 하는 혐의를 어떤 식으로든 빠져나가기는 힘들다. 저도 제가 봤을 때는 성남FC 관련 의혹을 맨 첫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더 크냐 작냐가 아니라 어느 것이 우리 이재명 대표의 턱 밑에 그리고 턱 아래에 꽂혀 있느냐 이렇게 본다라면
성남 FC로 말미암은 네. 이 제3자 뇌물 혐의. 더 우선일 수 있다. 대장동보다도. 저는 이건 피할 수 없지 않나. 이미 칼이 꽂혀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건 굉장히 날카로운 해석이시네요. 그러니까 성남 FC는 이미 칼이 꽂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것을 어떤 식으로 뭐 구속 청구가 되더라도 대장동 내용도 대장동 내용이겠지만 성남 FC 건이 구속 청구하는 그 내용에 핵심적으로 포함될 수도 저는 핵심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뭐라고 할까요? 이 법원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 위해선 피의자가 뭐 도망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 뭐 혹은 뭐 도주의 우려가 있냐 이런 것도 봐야 되긴 할 겁니다만은 제가 봤을 땐 적어도 범죄 후 구속 요건은 이 성남 FC 제3자 뇌물 의혹이 가장 뚜렷하지 않나 그렇군요.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구속영장이 웬 말이냐. 네. 당연히 불구속 기소가 원칙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론 이제 여러 차례 단서로 달지만 법률 전문가가 아니어서 좀 네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분들이 지금 이제 증거 인멸의 위험 이 부분을 본다라면 도주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보여요. 이재명 대표가 설마 도망을 갈까? 뭐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만은 이제 증거 인멸의 우려인데 증거 인멸이라는 게 꼭 물리적인 형태의 어떤 증거를 뭐 소각하거나 뭐 이렇게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피의자들 간에 그리고 여러 이제 공모자들 간에 어떤 뭐랄까요 진술을 맞춘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도 충분한 증거 인멸의 우려로 우리가 언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제 저녁이었죠. 제 기억에 어제 저녁 JTBC 8시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이 뭐냐면 정성호 의원께서 김용 전진상을 만나서 면회를 가서 그러니까 녹취되지 않는 공간으로 가서 CCTV도 없는 공간으로 가서 되는 이유는 정성호 의원이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또 뭐 국회의원이시다 보니까 국회의원 3선이시고 중진 의원이다 보니까 그런 일종의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죠. 황제 면회라고 볼 수 있겠네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교도관이 그 내용을 기재하였고 그 기재한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야 이재명이 당선될 것 같다.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심장한 메시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버텨라.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닐까. 저는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물론 이제 그건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걸 거듭 강조해드리면서 정성호 의원의 발언을 그냥 이제 해석하는 나름 이제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방금 전에 김경영 회사 말씀하셨듯이 김용 정진상아 버텨라. 검찰의 어떤 해유에도 넘어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나요?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제 생각엔 아까 어느 것이 이렇게 목 밑에 들어왔냐 따지면 성남 FC이지만 제가 봤을 땐 여전히 가장 큰 핵폭탄급 덩어리는 아무래도 대장동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대장동의 혐의들에 대해서 구체적 혐의들에 대해서 입 좀 다물어 달라. 이런 식의 어떤 부탁 회유의 성격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 근데 이게 만약에 어떤 지금 피의자죠. 구속돼 있는 피의자를 이렇게 버텨라 뭐 어떻게 하라 이런 걸 변호사이라도 이야기를 한다면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 이렇게 구체적인 혐의와 관련해서 은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친척 배우자, 뭐 직계 이 정도 아니고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법률적 문제를 내년 총선에 출마할 텐데 그렇죠. 지역구 주민들의 또 이미지도 있을 테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하튼간에 지금 대장동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